네. 일단 1문단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채권이란 나오고 있는데 채권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말 이해됐니? 미안. 미안. 또 안 나눠서 혼자 왔네. 이게 아니네. 이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음처럼 채권의 개념이 나와져 있는데 이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었니? 아니요. 아마 대충. 그치.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정리도 해줄게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을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같이 써볼까요?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을 채권이라고 해요. 얘들아 이거 불 꺼주는 게 더 잘 보여? 상관없어요. 상관없을 것 같아? 빨간색이라서 잘 보여요. 이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채권 자체의 이제 개념은 이 개념인데 지금 여기 밑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이제 이런 정부처럼 큰 이제 대상인 경우에는 조그마한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을 필요로 하니까 아예 채권이라고 하는 거, 그 이자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주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유가증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유가증권. 그 뜻이 뒷장에 나와 있어요. 뒷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거 뒷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니? 가치가 있는 증서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가치가 있는 증서. 그러니까 채권 같은 거를 구매하고 팔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진짜 내가 부동산이나 아니면 차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재물들 있잖아요. 그런 재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의 개념은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얻어서 수익을 받는 구조인데 그거 자체가 유가증권 해가지고 종이처럼 어떤 문서가 이제 증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채권의 개념 구체적으로 이해 가나요? 네, 또 볼게요.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모르는 거 뭐 있어? 만기도 모를 테고 액면가도 모를 테고 현금흐름도 모르지 않나요? 그치? 하나씩 좀 그것 좀 살펴볼게요. 일단 만기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야? 기간 다쳐서 끝난 거 아니야? 그치, 딱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기간.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경 지식이랑 같이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만기라고 하는 거는 채권이 발행된 후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시점을 만기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이 발행된 후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시점을 만기라고 해요. 또 써줄게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확한 뜻도 알고 있어야 다른 채권의 개념이 나올 때 여기서만 채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다른 지문에서도 채권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액면가도 관련지에서 뭔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만기가 지나면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될까요? 액면가를 지급해야 돼요.
만기가 지나면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액면가를 지급해야 돼요. 그럼 발행자는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 원금을 주세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원금만 드릴게요. 이러면 아무도 나에게 돈 안 줄 거잖아. 원금을 주면은 내가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같이 쳐줘서 주겠다라고 해야 내가 그 투자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지나면 일단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액면가를 지급해야 되는 거는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액면가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가 될까? 액면가는 원금이 돼요. 그래서 만기는 기간, 액면가는 원금이 돼요. 여기까지는 배경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문이 나오고 있는 거여서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너희 고2 지나고 자퇴할 사람 없잖아. 고3까지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 지식으로 하나하나 좀 알아두면 좋아. 그리고 너희 커서도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치? 알아야 되는 개념이니까. 그치? 교양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좀 더 개념도 알고 있어봐요. 네. 볼게요. 그렇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럼 현금 흐름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뭘 것 같아? 그냥 돈이 돈의 흐름 구체적으로 이자율이 돼요. 채권에서의 현금 흐름은 이자율이 돼요. 내가 투자자야? 내가 발행자한테 이만큼의 원금을 주면 나중에 만기가 지나고 이 액면가, 원금과 함께 현금 흐름에 따라서 이자율도 수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투자자가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서는 이자율이 돼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만기 1년에 액면가는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 그럼 여기까지는 내용 이거 이해가요? 네. 할인채 뭐야, 건우야? 할인채는요. 채권. 이거 비슷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할인채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줄게요. 할인채라고 하는 거는 채권이 표시된 원금이야. 채권이 표시된 원금. 그러니까 어떤 돈인 거야? 만기에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얘기하겠죠. 투자자에게 지급할 금액.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알고 있으면은 뒤에 질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사실 수능 공부하는 거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내신 대비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 개념도 좀 더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라, 네, 이 정도로 좀 꼼꼼하게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할인채 뭐라고 나와져 있어?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라고 나와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라고 나와. 자, 그러면은 일반 채권이랑 이 할인채라고 하는 거랑 비교해서 한번 봐볼게요. 일반 채권이랑 할인채랑 조금 달라. 일반 채권이랑 할인채랑 조금 달라요. 근데 배경 지식이 없어서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문단만 이해하면 뒤에는 쉬워. 그래서 1문단만 좀 더 노력해봐봐요. 일반 채권은 투자자가 어떻게 수익을 받는 구조지? 만기가 되면 이자로. 그치? 이자율을 얻어가지고 수익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럼 할인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득을 받는 걸까? 금리 인상 아니에요? 그치? 이 할인채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발행 자체는 낮은 가격으로 해. 예를 들어서 발행이 95만 원에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원금이 10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투자 상품을 95만 원에 판매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100만 원에 준다고 그래. 그럼 5만 원에 이제 수익을 받겠죠. 예. 그치? 그래서 할인채라고 하는 거는 그에 따른 이자는 계속 그 만기 때까지 계속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할인채라고 하는 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수익이 확실하지. 아, 내가 발행가를 이 정도에 사면은 나중에 원금을 이만큼 받을 거니까 이만큼 돈을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일반 채권이랑 할인채라고 하는 채권이랑 어떤 것이 다른지 이해가요? 다시 정리하면 이 일반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에 따라서 수익을 받는 구조고, 할인채는 내가 할인받은 가격으로 사는 거야, 채권을. 그래서 내가 사는 건 95만 원에 사는데 나중에 원금은 100만 원을 돌려받아요. 근데 이자가 5만 원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자는 안 받아. 아니 그러니까 어. 그 일반 채권에 이자가 5만 원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똑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이 다른데 그 장점이 밑에 나와 있어. 할인채는 확정적인 맞아. 100만 원인 거고 어. 일반 채권은 이자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원금에다 이자율이 추가되는데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채보다 효율이 안 좋을 수 있고, 그치? 그거보다 이자가 높으면 할인채보다 효율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그치? 거죠. 그래서 그건 투자자가 선택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을지. 아, 근데 그렇게까지 더 심오하게 이해 안 해도 되고, 여기서 일반 채권이랑 할인채가 어떤 차이인지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일반 채권은 이자에 따라서 수익을 받는 구조고, 할인채는 내가 싸게 사서 나중에 원금을 비싼 금액으로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수익을 받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예. 다른 사람들도? 할인채는 받는 돈이 정해지는 거. 그치? 일반 채권은 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치?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넘겨서 한번 봐볼게요. 영은이 자는 거 아니지? 네, 볼게요.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할인차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라고 나와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할인채 가격이랑 일반 채권의 가격 같은 거. 그치, 할인채의 가격 같은 말로 쓰면 좀 써줄게요. 만기 상환 금액. 만기 상환 금액. 액면가는 아까 뭐라고 했었지? 그치, 원금이라고 했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할인채의 가격, 내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금액은 이제 액면가 현재 가치와 같아진대요. 왠지 이거 이해가? 내가 처음에 할인채, 내가 처음에 발행할 때는 95만 원이지. 근데 나중에 원금 줄 때는 얼마 줘야 돼? 100만 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금이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와 그치? 현재 100만 원. 그치. 네? 현수도 이해시켜줄게. 건우는 됐지? 그래, 현수야, 이거 할인채 가격이 이제 처음에 팔 때는 95만 원이지. 예. 근데 나중에 만기 상환 금액은 100만 원이지. 예. 그러니까 액면가, 원금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라는 거. 처음에 95만 원인데 나중에 100만 원이잖아. 예. 근데 원금이 100만 원이잖아. 예? 그러니까 95만 원 넘은 게 원금이 100만 원인 걸 95만 원에 판 거야. 그럼 내가 95만 원일 때 사서 이제 나중에는 1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지. 그러니까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라는 거는 나중에 원금 돌려받는 원금과 같아진다라는 거니까 원금과 같아진다. 이거 이해가네요? 예. 정한이도 이해 갔어? 원금보다 싸게 사서 원금을 돌려받는다. 그치? 그 얘기를 좀 어렵게 해주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는 이해 갔니? 네, 이거 고장거든요. 네. 역시. 근데 고2 때 딱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너희 내신대. 그래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처음에는 지금 딱 이 상태였거든? 이 상태였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 내용이 네, 넘겨서 그럼 얘들아 한번 봐볼게요.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하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한대. 이거 무슨 뜻일까? 할인채가 싸게 사서 원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봐, 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채를 샀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할인채는 이제 그 액면가 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값이 상승하는 거. 그치. 구체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봐. 시장 금리가 점점 하락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이제 금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져.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근데 채권은 어때? 채권은
내 원금에 따른 이자율인 거잖아. 그러니까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한다, 할인채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할인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율은 시장 금리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율에 따른 가치도 떨어져. 하지만 할인채는 어때? 내 원금에 대한 내 원금에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할인채는 떨어지지 않지, 가격이. 네. 그래서 할인채는 안정성이 있다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뭐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거. 왜냐면 시장 금리가 떨어질수록 좀 더 안전한 상품을 원하잖아. 그러니까 할인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나요? 네.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할인채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 처음에 발행가에서 나중에 원금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만기 상환 금액으로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는 이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으면 상승한대. 액면가의 현재 가치 원금보다 낮으면 상승한대. 왜? 할인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해가?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저게 지금 상승한다는 게 가격이 상승한다. 할인채 가격.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 상승한다. 수요 왜냐면 수요가 많으면 발행가를 직접 높이게 되잖아.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싸게 하면은 내가 발행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니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점점 올리겠지. 가격 올리는데 올린 거에 원금을 받는 거니까 이 수익이 더 커지고. 그치? 이랬는데 또 사람들이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갈 테니까 그 원금이 줄어들어서 내가 사는 거 그대로 못할 수도 있고 그치? 낮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할인채 가격 내가 이제 발행받는 그 금액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할인채 발행가가 싸다라는 얘기예요. 발행가가 싸다. 발행가의 가격이 발행가가 저렴하다. 한번 생각해봐. 똑같이 원금을 100만 원 돌려주는데 발행가가 92만 원인 상품을 살래? 발행가가 97만 원인 상품을 살래? 92만 원을 사요. 그치? 그러니까 92만 원 상품에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발행자가 수요 내게 수요가 많네? 그럼 내 발행가를 높이겠지. 92만 원에 팔려고 했던 거를 점점 가격을 높여서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채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92만 원에 샀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얘가 95만 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타서 몰라도 저 100만 원 받는 거야. 그치. 그럼 그냥 진짜 가격만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용 이해가요? 네. 그럼 이제 그 반대 얘기도 이해할 수 있겠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내가 99만 원에서 발행된 걸 샀는데 100만 원 돌려준대. 그럼 만 원 이득인 거잖아. 그러면 그런 건 굳이 안 사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럼 얘가 95만 원 그대로 싶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용 이해가요? 거예요. 네, 이제 한 줄 이해했어. 또 한 줄 볼게요. 이때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의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무엇인지라고 나와져 있는데 얘까지 보고 조금 더 이해시켜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연 10%일 때 1년 뒤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으로 계산된다. 여기 예시까지는 이해가니?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1,000원인 내가 은행에다 1,000원 줘. 근데 시중금리가 10%야. 그럼 이자율이 10%라는 거지. 그러면 1년 뒤에는 1,100원이 되는 거.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1년 뒤 가치는 1,100원이고 지금 가치가 1,000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저게 그냥 같다는 거잖아요. 그치? 지금에 1,000원 넣으면은 1년 뒤에는 1,100원 되어 있는 거야. 은행에다 넣었을 때. 예. 시중금리가 10%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어렵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볼게요.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에 10% 이자 100원이 붙어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도 나와져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관련지어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예시였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의 가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가치는 뭐라는 거야? 1,000원에다가 이게 나중에 미래의 특정 금액 1,100원이 될 거를 예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 내가 지금 1,000원을 넣으면은 1년 뒤에는 1,100원이 되겠구나라는 그 현재 시점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라고 한대요. 이해가지? 현재 금이 아니라 현재 원금이 아니라 현재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볼게요.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그럼 얘들아 이거 왜 같아지는지 이해가?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왜 같아지는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미래 특정 금액인 거고 그치. 할인채가 현재 시점의 가격이니까 두 개 같으니까 같아. 그치, 점점 같아진다는 거. 이거 이해 안 되면 위에 이거 이해됐던 거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예매하는 그치. 내가 92만 원에 사면 나중에 100만 원 받지. 그럼 할인채 92만 원인데 나중에 100만 원으로 돌려받으니까 원금과 같아진다라는 거. 현재 가격이 92만 원인 거고 미래 예측 가격이 100만 원이니까 저 같다는 거죠. 그치. 할인채 현재 가치가 액면가에 따지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같으니까 상관없지. 그러니까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괜찮아요? 아마도 할인채의 가격은 일단 넘겨서 볼게요. 네, 뒤에 볼게요.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아진대요. 그래서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는 이제 만기 수익률이 시중금리랑 같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냥 이 관련성만 이해하면 돼. 이게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 현재 가치와 같아지면은 만기 수익률이 시중금리와도 같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중금리 내가 은행에 넣었을 때 10% 수익을 받는 그 금액이랑 이제 할인채 사가지고 원금 받아서 수익 내는 거랑 똑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문단 이해되나요? 여기서 막혔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어떻게 받는 거야? 기간이 끝났을 때 받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자율로 받거나 아니면 할인채의 수익으로 받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결국에 시중금리랑 같아진대. 시중금리는 뭐야? 내가 그냥 은행에 넣었을 때 그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시중금리라고 하잖아요. 그치. 내가 그냥 갖고 있을 때 이 돈에 대한 가치. 이 시중금리랑 이제 똑같다라고 나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시중금리와 같아진다라고 나와져 있는 거. 근데 얘들아 이거에 대한 예시는 없잖아. 그러니까 같아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구체적인 예시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건 예시가 안 나오니까 시중금리랑 같아지는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 괜찮니? 네, 문제 만약에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줄 거니까 일단 여기 앞에까지는 괜찮지? 예. 네, 그럼 일단 이 문단도 내용으로 한 번씩 봐볼게요. 네, 영원아 괜찮니? 잘해요. 영원아, 감사합니다. 네, 볼게요. 이 문단.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대요.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만기를 가로축에다가 만기 수익률을 세로축에다가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치?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장단기 수익률 격차를 이 수익률 곡선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림 1은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고요. 뒤에 읽어보면은 그림 2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
1 얘기하고 있어요. 만기가 길어지는 거. 그럼 그림 1은 어떤 수익률 곡선인 것 같아? 일반적인 채권이니까 얘는 단기 수익률. 왜냐면 그림 2는 점점 만기가 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장기 수익률이 되죠. 그런 거였어요. 네. 장기랑 단기인데 그냥 두 경우가 두 개인 게 아니었어요? 둘 다 같은 거였는데. 그냥 장기도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고 그냥 이해를 해가지고. 일단 네. 네. 그럼 그림 1부터 일단 하나씩 이해시켜줄게. 그래프 하나하나. 일단 그림 1부터 먼저 볼게요. 네.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인데 뭐라고 나와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하여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으로 나타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내용 이거 이해 가니? 예. 그치?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해서 양의 기울기를 가진대. 네.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보니까요.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아니래요. 왜? 뒤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대요. 하락하는 경우가 여기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 어떤 경우인지 쌤 조금 몇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그치 예시가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경제 침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가 막 이게 돈의 가치가 계속 막 떨어져. 그러면은 어때? 은행에다 돈을 맡기겠어 사람들이? 안 맡기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하겠어? 안전성이 높은 실물 투자. 그치 할인채에 대한 이제 안전성이 높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곡선이 하락한다라는 거야. 왜냐면 수요가 많으면 내가 이만큼 샀을 때 가치가 떨어지잖아. 수요가 많으면 그러니까 점점 하락한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 침체 시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게 하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액면가에 대해서 액면가에 대한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대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이자율은 어떤 거야? 시장 금리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랑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줘.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율로 10% 이자율을 받기로 했어. 그럼 내가 원금 일단 100만 원 받죠. 네. 그럼 10% 이자율이면 얘는 얼마인 거야? 10원. 네. 10원인 거잖아요. 근데 시장 금리가 점점 떨어져. 그러면은 내 이자율 어때? 떨어져요. 이자율도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그치? 왜냐면 이 액면가에 대한 이자율이 이 이자율이 원금에 대한 것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나와져 있었어. 앞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격도 이자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자율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한다라고 나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이게 할인채가 아니고 일반 채권이거든요. 이자율이 경기 침체 때문에 그 금리가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손해라고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처럼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 항상 이제 양의 기울기를 갖는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양의 기울기만 갖는 건 아니래. 그러면 채권이 장기가 될수록 그 침체 때문에 점점 금리가 떨어지니까 점점 이자율이 떨어져서 수익이 안 나오는 계속 그래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다음처럼 그림 이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점점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 이 문단에서는 어떤 거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야? 옆에다가 같이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수익률 곡선 두 가지 경우로 각각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정환이 괜찮니? 죽었던 것 같아요. 수익률 곡선 일단 첫 번째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라고 나와져 있어요.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 만기가 길어지면
만기 수익률도 증가한다라고 나오죠. 그럼 길어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는 양의 기울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만기가 길어질수록 하락하는 경우도 있대요. 만기가 길어질수록 하락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처럼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갖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딱 지문에서는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랑 만기가 길어질수록 하락하는 경우를 나눠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에 따른 설명을 다음처럼 지금 관련 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딱 지문 나온 그대로만 보면은 이해는 가죠? 네. 여기서 하나 추론해서 살펴볼 게 있었는데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이유가 아닌 이유가 뭐겠어? 만기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만기가 길어질수록 하락하는 이유가 이제 만기 말고 다른 요인도 있어서 그렇대요. 일단 3문단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네. 3문단 넘어가서 볼게요. 네.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었어? 이 양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만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진다고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답이 뒤에서 나와져 있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이제 그 뒤에 문다.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 있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살 수도 있대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예. 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으로 채권에 2년간 투자할 때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과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연속해서 사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예. 네, 그래서 이에 투자자는 뒷점 볼게요. 이에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에 연속해서 투자할 때의 수익을 비교할 것이다. 이것도 어렵지 않지? 예. 괜찮죠?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 B라 하고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B-라고 한대요. 얘들아, 이런 거 머릿속에 기억 못하잖아, 너희.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위에다가 정리하고 이렇게 볼게요. 네. 일단 A라고 하는 거는 뭐래? 1년 채권에 만기 수익률 2년 만기 채권에 2년 만기였구나. 2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나와요. 이거 괜찮니? 예. B는 뭐라고 나와요?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그치?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예. 그러고 B-는 뭐래요?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1년 뒤에 1년 후에 1년 만기 채권의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죠.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나와요.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이라고 정의를 한대요. 여기는 이해할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렇게 한번 내용으로 이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대요. 얘들아, 이런 공식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고요. 한편 투자자가 1년 채권에 투자해 얻은 금액을 1년 후 다시 1년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이거다라고 나와요. 그럼 얘들아, 이거 각각 무슨 금액인지 이해 가니? 예. 그냥 이거 정의한 거에 따라서 공식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건 없어. 그냥 이렇구나, 이런 공식으로 적용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여기 이해할 건 없어. 그냥 이렇게 정의한 거를 다음처럼 이제 공식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의 수요가 몰려 가격이 조정되므로 결국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질 것이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인지 뒤에 이게 이해가니? 예. 결국에는 둘 중에
이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선택을 할 거잖아. 근데 결국에는 그 몰리는 걸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수익은 같아진대요. 그럼 여기까지 고려해서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어?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같아질 것이다. 아, 그래서 그래프 뒤에 그래프가 기억이랑 이름이 엮여서 나왔구나. 같아진다라고 하니까, 그치. 그거 보고 왜 경우는 두 개인데 그래프는 한 개라고 하지 않아서 이게 뭔 소리지 하시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A랑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반면, 잘 안 보이나? 네.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반면 B 다시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불가능하디요. 그럼 이거 관련지에서 아까 정리했던 거 바탕으로 다시 좀 볼까요? A랑 B는 뭐래? 만기 스토어에 만기 수.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하대요. 근데 B 다시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치, 관측이 불가능하대요. 이제 포기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괜찮아? 정한아 괜찮니? 안 되겠어? 정말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A랑 B는 관측이 가능하고 B 다시는 관측이 불가능하대. 그래서 이 B 다시 한번 볼게요. B 다시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다 라고 나와요. 1년 후라서 2년 후라서. 기대치가 기대치가 반영된 거니까. 그럼 전에 2년이랑 1년 만기 채권은 현재 거니까 그치? 저번만 1년 후라서 미래 거라서 그치? 그러면 한마디로 미래 금리가 낮아지면 손해가 겁나 커지는 거고. 그치? 그 미래 금리가 오르면 손해가 겁나 커지는 거네. 아니 그 이익이 겁나 커지는 거네요. 이해한 게 맞을 거야. 2년보다 그 두 번 연속으로 사는 게 좀 더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의 기대치가 높아지면 많이 수익률이 높아지고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실 모르겠어. 저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B 다시는 지금 가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B 다시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관측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기대해서 사는데 나중에 그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냥 기대를 좀 해야 되는데 결국 같아지면 그냥 A 사는 게 훨씬 나은 거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받아줘요. 그냥 나온 것만 이해하면 돼. 나온 것만. B랑 A랑 B'랑 A랑 B는 비교할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지막 그 식으로 나왔을 때 수학식이 나왔을 때 같아진다 해가지고. 이거는 근데 B 다시 이거는 이 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이 금액은 변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두 개 같아지면. 그치, 가격이 조정되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해? 그런데 하면서 이 B 다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위에랑 엮어서 해석하면 안 돼, 여기. 별개 얘기야. 엮어서 생각해가지고. 뭐지? 그래서 따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제 B 다시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B 다시. 현재 측정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이 금액. 정하나 그래서 여기 볼게요. 네. 네, 볼게요.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차이, 즉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하게 된대요. 왠지 이거 이해가지? 네. 이제 A랑 B는 이미 아니까 B 다시, 내가 B 다시를 얼마만큼 측정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그럼 얘들아 이거 정리할 수 있을까? B랑 B 다시 중에서 어떤 게 기대치가 더 높대? B 다시요. 그쵸? B 다시가 더 높다라고 지금 나와져 있죠. 그 B 다시가 더 높으면 그 1년으로 연속해서 하는 게 수익이 더 높을. 그치,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뒤에까지 볼게요. A는 B보다 높고 그럼 B가 B 다시보다 높다라는 얘기는 A랑 B랑 비교했을 때 뭐라고 나와요?
A가 그치 A는 B보다 높고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이해할 필요 없어. 지금 친절하게 어떤지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각각의 내용일치 문제처럼 풀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A가 B보다 높다라고 나오고 이게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라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연결시키면 되겠어? 양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경우랑 음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경우를 영어는 따로따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따라하면 정리해 볼게요. 양의 기울기 어떻게 갔는데 양의 기울기 B가 B가 B 마이너스가 B 다시보다 이제 B 다시가 크다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높다라고 계산되고 그래서 양의 기울기가 나온다라고 나오죠. 여기까지 그 관계는 어렵지 않지? 예. 네, 지문에서 이거를 이해하라고 안 했어. 이거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만 정리해서 알아두면 돼. 또 볼게요. 그럼 이제 반대로 볼까요? 반대로 뭐라고 나와? B가 B 다시에 비해서 낮다라고 했을 때 미안해 반대로 썼어. 미안해 잠깐만. B 다시가 B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관계가 되죠. 이럴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수익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대요. 음의 기울기. 그럼 얘들아 지문에서 지금 뭐가 안 나왔어?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안 나왔죠. 근데 여기를 너희들이 추론할 수 있지. 그럼 여기 관계는 어떻게 될까? A가 B보다 작아요. 그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는 이렇게 추론하는 걸 나와. 이해했어요. 위에랑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그치 그래서 위에랑 아래랑 비교해서 안 나오는 이 내용을 추론했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해까지. 같아지니까 그 B가 줄면 A 값이 줄어야지. 그래서 줄어드는 값이니까 A 값이 작아야지 같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로 이해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볼게요. 이는 투자자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이유는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만 그 관계만 이해하면 되죠. 이게 금리 변화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막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어. 너희 경제학과 갈 거 아니잖아. 딱 그러니까 지문에 나온 관계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한번 보면 되지. 경기 호황이 예상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 호황이 예상돼요.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금리가 상승한대.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예상되는 경우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기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대요. 그럼 호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양의 기울기. 네, 그냥 여기 나온 그대로 정리한 것 뿐이에요. 예. 네, 호황되면 양의 기울기를 갖는데. 그치? 그럼 이제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에서 금리 하락. 미안해. 헷갈려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데요.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나와 있는 그대로 한 거죠. 그럼 이제 안 나온 내용을 추론해야 되는데 안 나온 내용이 그럼 안 나온 내용 뭐야? 유지되는 경우 그럼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금리? 그치, 금리 유지되겠죠. 그럼 금리 유지되면은 어떤 기울기를 가질까? 그치, 수평의 기울기. 금리가 유지되면 어차피 수익이 똑같은. 상승하면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면 이렇게 하락하는데 똑같으면 이렇게 수평의 기울기를 유지하겠죠. 그치. 그렇게 이처럼 수익률 곡선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유치를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서 이제 기능하게 된다라고 설명이 나와지고 있죠. 네. 많이 맞췄네.